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쉬었습니까? 어, 오늘은, 계급령리, 먼저 사례 공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례를 주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례 두 문제를 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들어오십시오. 어,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가, 음, 오늘은 갑신하고 갑술 공부를 할 텐데, 갑진 관련된 문제가 하나, 사례가 들어와서 먼저 한번, 지난 시간에 갑진 공부를 했는데, 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년 1월 16일 19시 23분, 여자가 43세고요. 임술생입니다. 자, 임술생. 그리고, 사주는, 요거는 제가, 그냥 지울게요. 임술, 개축, 갑진, 개유. 그럼, 우리가 보통 그 형식대로 보면은, 임술에다가 개축에 갑진 이렇게 하면 만약에 씨가 개유 씨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임술백호에 개축백호에 갑진백호 백호가 세 개나 딱 걸립니다. 그리고 관이 엄청 많잖아요. 이 관이 많으니까 관이 뭘 극해요? 제가 제가 인성을 가는 제극인 사주예요. 제극인. 제극인 사주는 매우 사주에 만약에 에, 인성이나 관성이 안 오면은 관성이나 인성이 안 오면은 매우 힘든 사주입니다.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운에서 운에서 어, 개유가 오지 않으면 많이 힘든 그런 사주가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 개유가 있어요. 개유가. 그러니까 관성과 인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사주에 이 사람은 재성이 무려 진토, 축토, 술토가 재성이 무려 20점, 30점, 50점이나 60점이 되거든요. 이렇게 재성이 많은 사주인데 재석이 많은 사주가 제다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다신약인 사주가 어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은 굉장히 바로 갑을 바로 쳐버려요. 근데 이제 이 재가 있으면은 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성이 관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인성을 생해서 그래서 재성은 관인상생한 사주가 돼야 그래도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다행히 시에 개요가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에, 제사신당 사주는 그 용신을 뭘 써요? 원래 비급을 쓰잖아요. 근데 사주 봤더니 비급이 없어. 간목 혼합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진토 속에 숨어 있는 을목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술, 개축, 갑진, 개유 중에서 이 간목이 용신을 갖다가 뭘 정해야 돼요? 본래는 제다신약 사주는 뭘 용신을 써야 돼? 비급을 용신을 써야 되는데 비급이 사주에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술을 인성인 술을 용신을 씁니다. 그렇게 용신은 이 사람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다행히 시에 관성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유신 합금이 되면은 여차하면 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유와 술이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동그랗게. 그러면 유술은 신이 오게 되면 신유술 삼합이다. 금국이 되잖아요. 금방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은 간성도 있고 다행히 인성은 위에 천간에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세요.
갑진이, 갑목이, 진토가 굉장히 갑목이 자라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하지요. 자,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주변에 수가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자기가 몸은 어느 정도로 신앙할 정도로 완전 뭐 그냥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가 중간에 30점이 있고 진토가 이제 뿌리가 박아가 있어가지고 갑목이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주를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일지에 진토를 깔았기 때문에 신앙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많아요. 제가 왕하잖아요. 그래서 신왕, 제왕. 대왕 신왕이면 무성명, 부자명이라고 예전에 아마 스님 강의를 여러분 들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왕, 제왕이면 부자명이라.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운이 어릴 때부터 임자신에 걸렸어요. 자, 내한테 필요한 희신운이 왔지요? 희신운이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 좋은 뭘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왜? 인수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또 어릴 때 신금운이 왔으니까 금생수하면 정관이 왔고 관인상생하니까 학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수가 이렇게 많이 용신으로 작용하면요 어릴 때 수가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물상론적으로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갔단 말은 뭡니까? 유학을 했다. 어릴 때부터 유학을 했다 이런 겁니다. 23세 경금대원에서도 요때 해다 쪽할 때 시내 요때도 아마 해외로 가 있을 것 같고 경금까지도 해외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가 간목을 도와주고 경금은 관인 상승해주고 해서 결국 간목을 도와줘서 어릴 때 운이 좋았다. 공부를 잘하고 외국까지 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토운에 가면은 이때가 정식으로 갑기 합토지요. 네, 갑기 합토 정식으로는 갑기가 합토가 되는데 이때 가서는 정제운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유금은 정관운이에요. 그래서 정제와 정관운 요 점에서 또 술토도 보면 자기한테는 무슨 운입니까? 편제운이잖아요. 그래서 재관이 관이 상승하는 그런 결로해서 요때 직장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유거문에 이분이 43세잖아요. 이게 30대 후반, 안 그러나 3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히토는 경제니까 또박또박 돈 버리는 거니까 뭐에 해당됩니까? 직장이죠. 직업. 유금도 정관이니까 직업. 이렇게 했을 때, 막 결혼은 언제 좀 있을까 싶으면, 결혼은 볼 때, 요게, 경금대운도 괜찮고, 경금 있잖아, 그죠? 경금대운 때 아마, 이때 27세, 23세부터 살을 담 27세인데, 이때 아마 결혼 가능성이 있고, 뭐, 술토운에서도 뭐, 결혼을 못하는 건 없는데, 술도 속에 숨은 에, 시, 유금이 있잖아요. 관인이,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경금 때 사람을 만나갖고, 연애를 했던 데쯤에서 결혼, 실제 결혼을 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요때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왜? 내한테 관인상생에서 좋은 운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초운이 수운을 흘러서 부모덕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수운, 시신, 인성운에는 공부하러 가지고 유학을 갔을 것 같고 기후대운에는 금운으로 직장생활, 만인상생, 특히 유금운은 이 유금운 때 만약에 보통 제다신약 사주가 뭐로 제다신약 사주인데 그 사람이 재가 토라고 한다면은 재물이 토에 토,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제가 치냐면 반드시 인성운이나 또 무슨 운, 비급운이라야 돈을 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유거문이 왔단 말입니다. 유거문은 자기 좋은 운이잖아요. 유거문 때 또 요 경금대운, 유금대운 중에 특히 유금대운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유진합금 도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제, 편제, 이 편제를 막 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6억 정도 돈을 벌었으면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으면 많이 벌었죠. 직장 해갖고 뭐 6억 벌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벌었다. 제다신약 사주는 인수운에 큰 돈을 버는데 특히 사주 구조가 만인 상생은 좋은 명조다. 신앙지향인 부자명이다. 예전에 강의를 막 했 내용들입니다. 재운이 와도 자 만인 상생을 하고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재운이 와도 재생관하고 또 관인 상생을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일간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명조에서 천간 화우는 천간이고 화우는 정화우인데 정화우는 인성이 많아가지고 인성이 수준은 천간에 만약에 정화가 왔다 그러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면 정계축 맞잖아. 되게 쌍 정계축을 맞고 물론 여기 정임 한목은 되기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정화가 왔을 때 수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음? 천간으로 오는 재우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뭐가 있으면 금이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화생토 토생금 들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있는 이건 재성운이 아니고 이건 상간운 그렇죠? 정화가 상간운인데 상간운이 한 번 더 탈락을 하면 토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 정간에는 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이 정화가 이 정임하고는 연하고는 정임 한목이 되지만 월을 통과하게 되면은 월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계축 맞잖아요. 시로 정계축 맞아요. 그래서 이 정화운에는 만약에 설치면 돈 벌라고 설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겠다. 53 지금 다 10년 후네요. 그 전에 신금운은 어떠느냐? 그 전에 신금운이고 그 전에 무토운은 어떠느냐? 천간으로부터는 술을 다 극해 주잖아요. 술을 극해 주면 어떻게 돼요? 땅 때문에 돈이 인성을 극해 주면 길신을 먹고 주면 안 되겠지요. 길신이 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천간대운에는 좀 부동산을 해가는 건 좀 자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지로 올 때에는 뭐 진금을 오면 괜찮은데 천간은 무토가 토옥수 전부 다 그걸 하잖아요. 또 무가 개를 합치면 무게합화가 화가 돼가지고 별 재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천간운으로 하는 인성이 많아가지고 이 천간운의 정화는 자식궁화 같은 거거든요. 목생화. 그러면 화가 수의 인성에 그걸 받아가지고 병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운 때는 자식으로 인한 애군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와 병화 운에는 수화 상징이 나가지고 물하고 바로 뭐만 벌어져요? 불이 딱 벌어지잖아요. 물론 뭐 수생목 해가지고 하생도로 돌아가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바로 처음에 들어오면 정화나 병화나 바로 청간의 수하고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명조에서 청간화우는 인성이 많아 자식으로 인한 애군이 올 수 있다. 정화병화우는 수화 상등이다. 특히 축술이 삼형살이 있는 미토우는 축술이 삼형살이 있잖아요. 아무리 토운이 재운이 좋고 관인상승에 한다 그래도 축술이 삼형살이 일어나면 그로 인한
영향은 좀 받습니다. 수습이 자명살이 뭐예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미토운 때는 뭘 조심해야 될까? 특히 주식 투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땅을 땅을 산다든지 이럴 때 주의를 기울이고 사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세운의 특히 병원년 내년이가 이제 올해 을사년은 뭐 그렇다 치고 백했다 치고 을사 병호생민년에는 자식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고 새로운 투자할 때는 주의를 좀 기하면 좋겠다. 왜 질문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어, 자식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돈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다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요 사주를 봤더니 을사금년은 좀 모르겠는데 얘는 병원년과 그 다음에 정미년까지는 좀 뭘 안 하면 좋겠다? 투자를 안 하면 좋겠다. 아까 위에 봤잖아요. 병화 정화가 소화 상명이 벌어지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사주는 원래 간인상생의 사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해결할 이 어떤 그게 나타나요. 윗사람들이나 뭐 친정에 이런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겠다. 그런 게 좋은 어떤 장점이겠죠. 간인상생하는 이것이 이 사주의 가장 핵심 사주예요. 이 관인 상승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편제를 깔았어요. 편제. 연, 일편제, 연편제. 편제를 깔았기 때문에, 어, 7번 사고형이거든요. 7번 사고형. 이거는 뭐냐,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 확인하는 거죠. 나의 어떤 정보를 갖다 치우고 치닫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정의는 5번형이에요. 사고형이다. 5번이 정인형이 어디 있어요? 양쪽에 시와 시간과 월간의 정인이 있잖아요. 요때 정인이 있고 편도도 정인이니까 요 세 개만 봐보면 삼각형 세 개를 딱 보게 되면 이분은 사고형이다.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가 할거 있습니다. 정제가 있는데 이거는 의지형이잖아. 의지형. 우리가 말하는 에, 어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정제형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목은 원래는 우리가 경금에 대입을 하면 간목은 뭐라 그랬어요? 편제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가르쳤을 때 물상으로 볼 때는 이 간목은 뭐예요? 바로 의지형이란 말이에요. 간목하고 경금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 의지형적인 사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감정, 감정이나 서로가 이렇게 사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형이 부족하고 7번은 개운이 5번 방향입니다. 7번은 개운을 하려고 하면 5번이 뭐예요? 5번이 우리가 잘 아는 정인 방향. 정인 방향을 가면 되는데 사주에 정인이 있으니까 7번이 내가 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정인이 여기에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 지금 어깨가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정관도 있죠. 관이상생이 되죠. 그래서 편제가 좋은 방향을 나아가려면 정인인데 지금 사주의 정인에서가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가족 구조가 관이상생으로 바람직하다. 계속 얘기했지만 제라신약 사주는 뭐가 있으면 관인상생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주로 좋다.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겨우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고 시도 잘 가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너무 돈에 대해 따지는 게 뭐예요? 1번 집착을 너무 하게 되면 예, 정제 정제 쪽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낭패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용신을 정해보면 신약사주잖아요. 신약사주의 재성이 강한 경우에요. 그런데 비급을 용신을 세는데 이 사람은 사주에 비급이 없어. 그래서 인성을 용신에서 살아요. 운에서 비급을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갑진 일주니까 갑목이나 을목이 오면 좋겠죠. 어, 그래서 천간에 올해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은 그래도 을목이 어쨌든 간에 을사가 오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난한데 그러나 내년에 병호 정리 운에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공유 중지를 잠깐 하고 다시 공유를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신을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공부한 날이 갑신하는 날인데 갑진일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에, 올려놔가지고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갑신하는 날입니다. 자, 갑신 보겠습니다. 16년 6월 7일 묘시에 태어났네요. 여자 60살. 요것도 제가 그냥 예, 알리겠습니다. 66년 6월 7일 묘시 여자 60세. 벌써 병호가 내년 되면 환갑이네요. 나이가 많아요. 환갑. 자, 병호, 을미, 갑신, 정묘예요. 자, 이분은 아까 사주가 비슷한 같은데 좀 차이가 나요. 이분은 뭐가 만나면은 을목이 두 개가 보이는데 미토가 연간이면 해가 오면 해묘미 이렇게 목이 등성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눈에 보인 앞에 우리가 봤던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 점이 앞에는 갑진인데 이거는 갑신입니다. 그런데 좌우에 뭐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눈 닦고 봐도 물이 안 나요. 다만 신금 속에 임수가 하나 보여요. 그 외에는 물이 바짝 말랐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갑진하고 이 갑신하고 차이점은 성격의 차이점은 갑진은 그래도 좀 느긋하게 뭔가 뭐 기댈 언덕도 있고 좀 그러는데 이거는 기댈 언덕이 별로 없어요. 을목이 있기는 있으나 갑목은 을목이 별로 재미가 없어. 을목이 오히려 기대지. 그래서 갑신은 을목이 기탄기마에 등불처럼 칭칭 남았어. 근데 갑목은 신금이 안 돼 있으니까 신금은 바이잖아요. 편관.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편관 자리에 있단 말은 배우자가 알콩달콩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무식하고 때에 따라서는 막 좀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남편이 갑신이야. 이게 이제 어쨌든 아래 위가 극하는 관계는 좋지 않아. 위에서 밑에를 그걸 하든 밑에서 위를 그걸 하든 서로 상극 관계잖아. 그런 관계는 뭐가 안 좋아? 배우자의 금실이 별로 재미가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수가 옆에서 자의 해가 있다든지 연달아면 자가 있다든지 수가 있었다면 참으로 괜찮죠. 수가 있으면 바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니까 관인상생이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이분은 그렇지를 못하다. 자, 그런데 어릴 때 초운에 처음에 이 사람 화운이 와서 화운. 가보 개는 좀 괜찮은데 가보 개사가 왔어. 그러니까 화운이 왔고 모군이 왔기 때문에 모군 때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화운에 오화운이 왔을 때는 힘들고 개수운에도 좋았지만 밑에 사화운에도 힘든 겁니다. 어릴 때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그 말은 뭐냐면 집안이 그렇게 특정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했다. 고로 얻었다.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었다.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6세가 되면 임진년이 옵니다. 임진년. 드디어 이제 물이 오잖아요. 물이 오면 신약 사주가 물이 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진토도 어지간하게 뭡니까? 임수는 물이 왔고,
진토는 뭐예요? 신과 진이 합치고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때 비로소 좋은 운이 와서 이때 아마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식장을 갖다 갖는다든지 주로 이제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분이 목이 자기한테 뭐예요? 용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 짓는 곳에 농부의 에, 농부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목원이 자기한테 용신이잖아. 그래서 열심히 목을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성문이잖아요. 이때 열심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위에 신금운에는 정관운에는 좀 힘들어지고 묘운에는 좋고 또 경운에는 또 힘들죠. 그 정관은 경진해가지고 어, 금운이 오고 경, 경. 자, 경신대원, 경신신대원은 어렵겠죠. 이때는 금운 때문에 어려운데 지지는 보면 인묘. 인운과 묘운이 와가지고 좀 살만나고.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지를 중시하잖아요. 지지를 중시할 때 볼 때에는 이때 개도운이래. 위에가 나쁜 것을 머리 위에 얹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개도운이라 생각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지지는 좋잖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은 무난하게 생활하고 지나갔더라. 지금 나이 60인데 이때 기축 무자운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이분은 인목을 좀 갔을 때 인목운에 갔을 때 대단한 자 말하자면 비구분이잖아요. 제가 비구분이 갔을 때 뭘 합니까? 여기 인하고 묘하고 합치면은 뭐가 돼요? 어, 인과 묘와 미, 그 해묘미 식으로 따지보면 목울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역대 예, 돈을 좀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간 곳이 시집 간 곳에서 농사꽃을 만나가지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자기도 발전하고 그 씨가도 발전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또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이분은 어쨌든 물상결합이 지금이 뭐라고 농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돈 안 돼. 농업을 했기 때문에 땅을 확보를 하고 그 땅에 올라가서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뭐 그냥 농토가 땅이 한 100억 정도의 10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현금도 한 10억이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미토가 월지에 있지요. 미토가 월지에 있으면서 축하고 충미나 진술 충미가 오면 기지에서 만약에 정제를 가지고 그 정제형을 지린다면 엄청나게 짜린 곱이다. 돈을 함부로 잘 안 쓴다. 그래서 반목인 경우에 미토를 정제로 깔았잖아요. 월지에서. 그럼 굉장히 짜린 곱이다. 엄청나게 돈을 그냥 돈 버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 돈 버는데. 돈 쓰는데 취미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데 취미가 있는데 돈 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짜린고비라고 하요 짜린고비. 짜린고비라는 말 들어봤지요. 돈 쓸 줄을 모른다.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 이 사람이. 그렇게 사주가 죽도록 일만 하려고 딱 지금 이렇게 서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제가 있잖아. 그리고 뭐, 56세에서 10년간 정재훈이 왔지 않습니까? 이쪽은. 무통까지 재훈이 왔네요. 그럼 이때는 뭐, 재훈이 왔으니까 죽기 살기 해야지 뭐. 그게 어떻게 일합니까? 낮에는 농사 지니까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거. 길가 가서 장사하고, 농사 팔고, 또 시간 나면 틈틈이, 또, 이
알바 뛰러 가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쉬는 게 노는 거야. 아, 돈 버는 게 쉬는 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더 쉬지 않고 일한다. 농산물을 팔고 돈 버는 자체가 취미다. 알바도 하고. 돈이 100억이나 있고 현금 10억 있는데 쓸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갑진일주의 남편은 어떻다고? 평간 남편이야. 평간 남편은 좋은 남편이다, 나쁜 남편이다. 남편이 아주 폭력적이고 그냥 스트레스 막 주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정말로 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인성을 지어야 되잖아. 인성을 지으니까 공부야. 그래서 불교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불교. 뭐 왜 절에 사는 불교 대학인가 봐요. 그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유일한 에, 자기 마음의 고향은 어디예요? 이제 부처님 공부하는 거예요. 잘 찾았지요? 나도 잘 찾았고요. 그래서 배우는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만이 자기 살 길이다. 남편은 아까 말한 대로 값이 주니까 폭력적인데 그래도 남편이 폭력적이지만 신금 속에 임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금 속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은 나한테 물을 준다. 물을 주죠. 물을 주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뭐 윽박지르고 하면서도 좀 나한테 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겁니다. 병가는 3번 상간형으로 가야 된다. 이사 깔고 하는 게 병간이 있잖아요. 3번 상간하는 게 뭐예요? 상간은 좀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또 사교하고 말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야 되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장사도 되는 영어 장사. 예, 유통. 유통. 예. 그래서 낮에는 농산물 팔고 뭐 토마토나 뭐 이런 거 생산하고 파는 것도 유통이거든. 그럼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개운이 된다. 또, 또 그냥 365일 그 코나 가서 일일 뭐 그 판매왕 있잖아요. 근데 가서 또 알바 뛰어도 그것도 유통이니까 괜찮다. 어쨌든 이분은 손만 들면 그냥 돈 벌고 입으로 얘기하고 그게 딱 좋겠네요. 어. 한편 비지에는 이 정제가 너무 짜린 고비잖아. 너무 짜린 고비기 때문에 짜린 고비 살면 늘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재로 좀 돌아가서 현재 방향으로 가가지고 현재 방향 낙천적이잖아요. 낙천적인 방향으로 가서 좀 살아봐. 그러면 즐겁기도 하고 그렇다. 지난번에 어떤 이 그때 불이 났을 때 경북 어느 지방에 불이 났을 때 가서 봤거든요. 있더라고요. 그 한 동네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자 개발 때문에 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땅을 전부 다 팔았어요. 땅을 강제가 말하자면 팔게 돼. 그래가지고 돈을 막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통장에 넣으려는 게 자식이 알 것 같고, 그래서 전부 다 돈을 현금 다발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에 땅에 묻어 저게 그 집에 땅 속에 집을 넣었는데 이번 화재가 나가 다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타고 나면 보상 못 받아요. 여러분 돈 내가 5만 원짜리 한 푼에 있었다 합시다. 태어놓고 나면 그 돈 절대 그 뭐예요? 보상 못 받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지. 그 아이들도 막 부모들 그렇게 하면 좋아라 안 하잖아요. 이거 그렇듯이 이 돈을 그래도 어느 넣어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막 누가 가져가더라도 어느 넣어야 이 돌고 그렇지. 땅속에 파묻어놓은 건 아무 도움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갑신일주에 있는 분은 음, 사주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살 길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개운을 하고 싶으면 그래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처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호흡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입니다. 요 정도 하면은 오늘 잠깐 쉬었다가
뭐, 한 35분도 지났네요. 쉬었다가,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두 개를 푸니까 거의 한 시간에 한 40분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갑신일주가 그 지지가 평관을 깔고 있잖아요. 평관을 깔고 있는데 이 갑신일주 옆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가 있으면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참 좋은 사주가 된다. 근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 해자 쪽에서 나이가 많아서 해자운을 하네요. 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 운이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70이 더 갔어야 자운이 오고 해운이 오네요. 그러면 이런 운이 결국 어떤 말입니까? 노년이 편해지지요. 노년이 편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자, 초년이 좋다. 부모 덕을 본다. 말년이 좋다. 자식 덕을 본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잘 풀리는데 그 다음에 이분은 에, 시에 묘가 있어나서 시 자식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다행히 대운도 봤더니 해자로 흐릅니다. 예, 뭐 아주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은 미토가 정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다시피 뒤쪽 대운에 왕지 토가 왕성한 대운이 갔어요. 도운에. 그럴 때 그래도 돈을 갖다가 좀 만들 수 있었던 그래도 을목과 묘목 같은 간목들 같은 이런 기운들이 이것들 밑도 속에도 을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나한테 좀 힘이 돼가지고 뭘 달아? 토를 달았다. 돈을 달았다. 그 관계에서 돈이 좀 들어왔다. 한 가지 더 한상은 간목이 미토, 진술충미를 보면 간목이 진술충미를 보면 월지에 토가 있으면은 짜린곱이다. 굉장히 에, 절약합니다. 특히 여기처럼 정제가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지요. 아주 굉장한 짜린곱이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 돈, 돈을 갖다가 쓰고 싶을 생각이 없어. 그동안에 뭘 해?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돈은 100억이나 있고, 또 부동산 100억이고, 현금이 뭐한 10억 정도 있는 사람이 뭘 아셔가지고 또, 뭘 해요? 농, 농사 파는 거, 뭐, 무슨, 농사 파는 거, 그것도 하고, 또 땀 봐가지고, 알바 뛰러 다니고. 돈 버는 자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것이 쉬는 거야. 나는 쉬는 것이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예. 아무튼 그래도 이분이 그러다가 난 쓰러지거든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불교 책 다닌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대로 이런 호흡 수행하는 이런 공부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안내를 해가지고 좀 공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어, 진짜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40분이니까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다 들어오십시오.